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주여,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3일 11월 3일이 금요일입니다. 첫째 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신약은 제외되더라도 특히 구약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문학적인 요소, 성경 한 권 한 권에 모세오경은 제외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한테 모든 걸 맡기니까 성경 한 권 한 권에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기록하는 것에서의 문학성, 문학성이라는 내용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책들이 다양한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인데 하나의 책인데 한 권 한 권이 책인데 일반 책들을 만들 때 어떤 사실 내지는 참 논픽션이라고 소설 같은 걸 만들어내더라도 그 기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어찌 보면 그 기성정결 요 구조 처음부터 대뜸 어떤 사건 자체 말하고자 하는 사건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지. 처음에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기성정결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문학성입니다.
에스더스를 우리가 읽으면서 1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우리가 문학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봅니다. 불임절 하나만 지금 분명히 목표를 두고 있는데 불임절이 어떻게 생긴 것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데 에스더스 1장에서 나오는 일종의 문학성적인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은 127도를 치려는 왕이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대비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정책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제국의 정책 중에서 에스더서에서는 다른 정책들을 다 제치고 결국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이 부부간의 문제는 127도를 다스린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쩌면 제일 주된 문제다. 이런 것을 하나에 비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정희, 이승만, 이 대통령, 두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두고 지금 70년 지나오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이라고 하는 환경을 두고 볼 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에서 참 정말 열심히 일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그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는요 정말 잊어버렸거든. 뭐 말을 안 하죠. 말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선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흔적에서의 지난 70년 보면 분명히 이승만, 박정희는 어느 대통령하고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선대의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한 이 내용을 이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즉 교과서에 이 내용이 치적이 없어요. 치적이. 그래서 우리는 이청문 박사가 2018년도 5월 달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인데요. 이런 자료를 남긴 것에 대해서 지금 7번에 걸쳐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워낙 이게 길잖아요. 1시간짜리 넘고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또 오늘도. 통일이 참 죽어도 안 되는데 우리가 통일 염원이라고 그러면서 60년 동안 남북한이 통일하자고 전부 다 그 노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합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거 모르는 국민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북한에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왜 통일 안 되느냐? 한 나라 찍으려면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두 번째 나라 찍으려면 일본입니다. 두 나라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나라 때문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가 90%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 10%.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답입니다. 국제정치학책에 보면은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되면 이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거의. 그래서 통일을 막아야 돼요. 옆에 큰 나라 생기는 거 싫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정치, 그 지정학이 어떤 데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나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나라,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 여기 망치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단된 상황이라는 건 망치하고 나무 자루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한테는 아주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없어지면 더 좋고, 일본도 우리나라 그 상황을 통일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지금 뭐 남한을 일본이 마음대로 못하죠. 솔직히 중국은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얘가 통일하라고? 안 돼. 일본은 한국을 제대로 못하니 얘가 통일하라고? 안 됩니다. 각각 지편이 통일하는 것도 다 반대예요. 반대편이 반대하는 거 물론 통일하는 거 물론 반대지만은 일본에는 아예 논문 제목이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거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은 한반도 부러진 상황이 더 좋습니다. 단도가 부러진 상태가 더 좋다.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2등, 3등짜리 나라를 꺾고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저거 통일시키면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천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중국은 자기 뒤에서부터는 망치라고 그랬죠. 미국은 통일된 거를 자기가 들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까불면 뒤통수를 패면 되고 일본이 까불면 찌르면 되고 그러면 통일된 한반도는 어떻게 네 건데? 지정학. 적은 가까이, 친구는 멀리. 이거는 국제정치에 틀린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친구는 러시아입니다. 멀리 있어서. 독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나면 경찰이 누구부터 봅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찾습니다. 이게 누가 죽었나. 바로 국제정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는 겁니다. 미국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좋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 계시는 박성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소득이 단결해서 돈 많고 단결한 것은 그거는 저겁니다. 그거는 충분 조건이에요. 미국이 도와주는 건 필요 조건입니다. 돈 많고 힘세도 통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 독일 사람들은, 독일 수상들은 정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미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제발 통일 좀 시켜주세요. 그때 영국의 대처 수상이 미국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미국이 저 왜 저러지? 독일 통일시켜주면 저거 어떡하라고 설득했는데 미국이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바초프를 대처가 만나가지고 이거 군사력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적까지 있습니다. 고바초프는 내가 지금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미국은 나중에 그들을 설득했죠. 내가 통일시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통일된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고 독일이 나쁘지 못하도록 위에서 내려 누를 거요. 그 셔파들을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겠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프랑스라는 푸들을 떨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국제 문제예요. 독일도. 그래서 이 교수가 국제정치학이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라고 말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마저도 뭐 너네 통일되는 걸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일본 힘을 그 둘이 힘을 합쳐서 반대를 하는 건데 걔네가 갈리면 또 뭐 이렇게 뭐 남의 힘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죠. 미국의 대전령은 중국 둘러싸기입니다. 왜? 얘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2등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1등은 2등하고 싸우죠. 5등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2등이 중국이 된 거예요. 옛날에 소련이 2등일 때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소련만 못 살게 굴었죠. 일본이 2등 될 것 같다고 일본을 뭐 무참하게 뭐 일본 경제를 박살내놓은 것은 미국입니다. 유럽이 또 좋으니까 유럽도 망가뜨려 놓고 왜? 1등이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나라도 1등 되면 그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2등이에요. 얘가 또 1등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어떤 2등이 1등 하기 싫습니까? 그래서 1등하고 2등은 다투게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더 세니까 이걸 다 둘러막고 있죠. 포르게 다 미국 편인 나라들입니다.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 뭐 다 포란색 다 칠해놨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포란색 칠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요거마저 파란색 칠해놓으면 중국 포위 작전이 완료되는 겁니다.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이니까 구조적으로 통일이죠. 근데 북한은 그때 주인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니라는 보장이 어딨어. 둘 다 파란데 어차피. 나도 변하면 파래줄 수 있어.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이 통일할까 북한이 통일할까. 통일한 다음에 미국 편이 확실한 정권이 통일합니다. 북한은 그게 나야라고 미국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직접 가서 한 거, 책에 나온 거 한 마음은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에 북한의 외무부 차관격인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미국한테 얘기했습니다.
미국 다 알죠. 나도 다 알고 있어. 네가 원하는 거가 뭔지도 다 알고 있어. 북한에 호지명이 있다면 북한이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보세요. 공산주의로 통일했죠. 근데 미국이 호지명이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호지명이 꿈이 뭔지 아세요? 베트남을 미국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서 독립을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중국, 소련편은 힘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저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해가지고 막으러 갔던 겁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구만. 그리고 월남 사람 이거 못 쓰겠어. 어느 날 다 관두고 나와서 줬더니만은 지편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준동맹국이 베트남이죠. 북한이 미국한테 그러겠죠. 베트남 보셔.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통일했는데 통일하자마자 당신 내 편 되는 거 못 봤어? 여기는 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통일이 될 텐데 대한민국이 통일하죠. 미국의 미래학을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그랬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제 계산으로는 통일되고 10년이면 세계 5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 통일되자마자 인구는 독일 인구, 통일되자마자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땅 넓이는 영국인데 경제력은 통일되는 날도 12등입니다. 북한과 합쳐봤자 등수가 1등도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북한은 맨 땅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무지하게 빠를 수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가 북한은 17, 한국은 10이라고 쓴 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캘큘레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 9년째 되는 때 영국 경제랑 같아집니다. 세계 5등. 그 경제력 5등, 군사력 프랑스, 인구 독일,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 그대로 유지될 거고. 네, 중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안 가겠죠. 그러면은 세계 5등이죠, 그게 바로. 중국하고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통일이 되면 힘이 센 한국이 있을 텐데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래요, 만주. 아니, 한국이 통일되는데 만주가 왜 궁금해요? 그게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힘센 나라가 있으면 힘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만주로 나가죠. 만주로 나가면 중국하고 거기서 부딪히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미리 다 연구해 놓은 것이죠. 야, 만주 건드리지 마. 그건 원래 우리 거야. 고구려 니네 나라 아니야. 원래 우리 거야. 그게 공부 다 완성해 놓은 거가 동북공정이죠. 윤동주 시인이 중국의 애국 시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반도계는 만주를 아예 날려버린 겁니다. 만주 날려버린 거예요. 한반도계는 만주가 없습니다. 나라, 영토, 국경 이거는 휘장크 변하는 겁니다. 1815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 안 되죠? 150년 동안 영토가 770회 변했습니다. 힘센 나라는 불어나는 거예요. 힘 약한 나라는 쪼그라드는 거고, 우리는 너무 국제정치에 대해서 국제정치의 ABC를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다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 되면 군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으로 다 되는데. 안 되니까 다 군대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분이 2040년에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만주가 한국 땅이다. 이거 만주가 고구려 땅 되는데 이거하고 중국 동북 삼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대로 비슷해요. 덮치면 같습니다. 중국은 저거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한국은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힘에 놀리죠. 힘에 놀립니다. 그런데 미국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통일되는 한반도는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중국 쪽하고 티격태격해 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너가 힘이 어느 정도 세지면은 미국의 노고가 대단히 덜어질 것 같아. 나는 일본, 중국은 좀 그런데 너는 딱 믿을만해. 마음에 들고. 그런데 한반도로 좁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만주 좀 얻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힘이 일어나서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의미가 요만큼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2040년 되면 뭐 우리 다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2040년에 내가 95세인데 서울 가서 볼 거야. 내 예측에 맞았다고. 95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 뭐 그때 2040년에는 평균 수명 120세니까 95세면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서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통일의 방정식, 우리 공과대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통일의 방정식 되게 어렵습니다.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그것은 소독입니다. 남베트남 더하기 북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인데 그것은 북베트남입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그것은 남한이거나 북한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비벼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비벼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옮겨야 되고 수도 평양 아니면 서울로 확정된 겁니다. 애국가, 국가는 우리나라 애국가 아니면 북한 국가예요. 통일된 나라의 국가는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소독은 헌법에 하나가 있었죠. 통일되면은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다. 지금 있는 건 임시수도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간 것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소독국 그대로 씁니다. 변한 게 없어요. 베트남 가보세요. 전부 붉은 깃발에다가 노란 별 있는 깃발 쓰죠. 전부 다. 통일이 되면은 서울은 북한이 통일하면 서울은 김일성 씨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평양은 그냥 평양시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씨로 묻히는 나라는 아닐 테니까. 통일된 후에 백년회 와보니까 야 이거 내가 살던 데가 김일성 씨가 돼버렸네 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 서론이 좀 길었죠. 대한민국은 역경을 헤쳐나온 나라이며 대한민국 1945년의 나라도 아닙니다. 1945년에 여러분 여자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7세예요. 1945년에 대한민국 여자 남자보다 오래 사는 47세. 그리고 뭐 한글 해독률 뭐 이런 거 다 엉망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그때 만들어 가지고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지금 60년 1948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70년 돼 가는데 하여간 그동안의 분단, 전쟁, 한미동맹, 경제발전 이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 건국과 부국에 건국을 한 사람이 했고 부국을 한 사람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저 두 사람이 합쳐서 30년 이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그 30년 통치한 거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든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문서 1호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오피셜 다큐먼트 넘버 1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해가지고 국회 만든 다음에 그래서 국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개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하느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였던 국회의원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이제 개회하는 첫날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1호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나라죠. 그래서 그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공문서 1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도문으로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이 참 피곤해했냐면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전명이 에버레디예요. 에버레디 작전으로 이승만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개시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다 세웠다가 이 사람의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대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거를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갔죠. 제가 이제 텍사스 대학에서 전쟁 가지고 정착 박사를 받았습니다. 와서 한국 와서 한
10년 좀 지난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로 박사과정을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 가서 전쟁사를 전공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박사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수가 논문 제목을 딱 주더니 이거로 한국 가서 논문 하나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박사 이미 정치학 박사 있는데 역사학 박사 또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서 보니까 제목이 이승만과 미국군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거로 쓰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세상에 조그만 나라의 늙은 대통령한테 미국 장군들이 갖다만 오면 전부 돌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지고 가서 미국의 의사를 관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전부 이승만 박사한테 그냥 당하고 온다. 그게 참 궁금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면은 이거는 연구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줘 하고서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수집하면서 읽어봤는데 뭐 메가더 같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으면 말을 못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뭐 얼마나 달변가인데 메가더 장군이 달변의 정도가 처칠을 능가합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2차 대전 전쟁사 책으로. 그런데 처칠이 메가더한테는 말하면 오히려 밀려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도하죠. 이제 둘이 앉으면은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만나면 메가더가 하는 대부분의 단어는 yes sir, yes sir, yes sir. 이승만이 그러던 사람입니다. 6.25가 딱 났어요. 그날 새벽에 6월 26일 날 새벽입니다. 6월 25일 날 전쟁 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화가 펄펄 났습니다. 야 전화 걸어. 그래서 동경에다 전화 걸었습니다. 새벽 3시에. 메가더 장군 자고 있는 때죠. 거기 보좌관이 주무십니다. 야 전화 바꿔. 주무십니다. 전화 바꾸라니까. 영어로 소리 질러가지고 메가더 장군 딱 받았습니다. 당신 내가 뭘 했어?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어떡할 거야? 책임져. 참 그 순간에 그런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그 문장 읽어보면은 공부하면서 읽지만은 참 감동이 듭니다. 이 순간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 요소요소에 그 참 유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건국 가기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저 건물을 대학생들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다 알아요. 독립문이라고 다 압니다. 누구한테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야 그러면 다 모릅니다. 놀랬어요. 다 아십니까? 어느 나라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저거 만들었습니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일본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뭐 이화여대도 그런데 서울대학에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북한 정치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야 이거 독립문인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모기 같은 소리로 혹시 청나라 아니에요? 그러길래 무슨 과야? 그랬더니 역사학과더라고요. 참 이거 안 배웁니다. 저것도 안 배우고 또 우리나라 현대사도 지금 막 다 틀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기 그 독립문이라고 이렇게 현판 써 있는 거 이건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독립문이라고 누가 썼는지? 이완용이 썼습니다. 이완용이 썼대요. 이완용이가 우리나라 친일파의 왕초죠. 제가 이완용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 책을 다 읽어서서 그냥 얘기를 듣는데 듣고 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완용이 일본말을 전혀 못해가지고 이등병문하고 만나가지고 뭐로 대화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영어를 그때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독립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한 사람 이름 들면은. 대통령 책임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를 저 사람 책임이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요. 왜 국무총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가로지르고 한 모양이죠. 전제군주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종은 왜 책임에서 면해졌어요? 오히려 고종은 훌륭한 왕이라고 그런다면요, 요새. 그쪽 훌륭한 왕으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된다면요, 나라를 잃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역사 공부 우리가 다시 정말 못난 것도 역사입니다.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물론 역사지만은 그런 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우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건 아니고 기왕에 나와 있던 한 이승만에 대한 책 한 50권 정도를 전부 다 섞어가지고 뭐 그라인더도 넣고 다 섞은 다음에 나온 가루만 가지고 한 거래요. 그래서 어떤 뭐 교수님이 이제 썼는데 이승만이 분노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왕정, 전제주의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놀랍게도 미국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야, 이것들이 우리의 자기 이익만 찾는 녀석들이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 이것으로서 이제 이거 분노를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건국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들었을 때 새겨지던 이 모습입니다. 다 빨간 거고 요 남한만 파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